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도형이라고 하는 애들은 대부분 다 영역을 나누는 경계가 돼요. 오케이? 경계가 되지.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아까 이제 윤아가 얘기했던 음함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 지금 보면 모든 영역은 경계가 존재합니다. 그치? 그럼 내가 경계가 어떻게 생겼건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y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할 수 있어. 그치? 맞아? 그럼 이게 좌표평면이라면 1번 영역은 y좌표가 fx보다는 큰 거죠. 이건 fx랑 같은 애들. 이건 높잖아. 크잖아. 2번은. 작어. 그지? 근데 경계가 꼭 이렇게 생겼나? 아니잖아. 이렇게 생기면 어떡할 거냐고 아까 했잖아. 1번, 2번. 이게 y는 fx라고 칩시다. 1번은 커? 진짜? 여기 있는 점이 자 이게 a야, b야. 이 영역에 c라는 점은 없냐? 있잖아. 1번 영역에 c도 있잖아. y가 크다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y가 fx보다 크다 그러면 틀리죠. b에는 맞지만 c에는 틀리잖아. 그렇잖아. y좌표가 얘가 크지가 않잖아. 얘는 y좌표가 작잖아 오히려. 근데 1번 영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다 못해요. 오케이? 이렇게 표현을 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법을 써야 된다. 오케이? 요거는 무슨 표현법이 되냐? 요거 무슨 표현? 대충 얘기하면 너가 했어 지난 시간에. 이게 무슨 형? 표준형. 그치? 이게 표준형이야. 우리가 정보를 얻을 때 쓰는 거야. 근데 이게 모두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럼 우린 여기다 뭘 써야 되겠어? 뭘 써? 일반형. 그렇지, 일반형. 일반형을 통해서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표준하고 일반형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일반형은 우변이 항상 뭐예요? 그렇지. 우변이 항상 0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때 이 우변을 뭐라고 부른다? 윤아야? 뭐라고 부른다? 네가 질문했는데? 네, 함수라고 부른다. 우변은, 좌변을. 미안하다. 우변이 아니라 우변은 0인데. 좌변을 음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음함수라고 불러요, 좌변을. 근데 중요한 건 음함수는 하나가 아닙니다. 음함수는 항상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왜 그럴까? 음함수는 항상 두 가지가 나와. 왜 그래? 부호 때문에 그래요. 부호 때문에. 자, 예를 들어줄게. 봐봐.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했어. 자, 1번, 2번. 1번을 y가 x 플러스 1보다 크죠? 이해하기가 참 편하지. 이건 표준형 형태로 이해한 거야. 2번, y가 x 플러스 1보다 작아요. 오케이? 그럼 실제로 여기 있는 점 아무거나 한번 찍어볼까? 마이너스 1,1. 여기 있는 점 1,0. 그리고 여기다 대입을 해봐. y값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맞지?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요 식에 맞잖아. 1이 0보다 크니까. 그지? 요 점 집어넣어봐봐. 2번에 있는 거지. 0은 1 플러스 1보다 작다가 맞죠? 오케이? 그지? 이 영역에 있는 점들은 이 관계식을 다 만족시킨다는 뜻이니까. 그래, 안 그래? 집어넣어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점들은 다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요. 요런 성질. 요 위에 있는 점들은 다 요런 성질을 갖고 있다. 자, 근데,
아까 뭐 원 같은 경우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보다 크다. 여기는 점 찍어봐. 3,3. 요 안에 1,1 있을 거예요. 그지? 그럼 3,3 집어넣으면 9,9가 4보다 큰 거 맞죠? 그죠? 그죠? 근데 이거 표준형 꼴이 아니지. 이건 이미 음함수 꼴이에요. 근데 이게 표준형 꼴이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표준형 꼴로 쓴 거야.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보다 작다. 1 더하기 1이 4보다 작다. 이 표준형 꼴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이해했지? 자, 이제 음함수로 변형을 할게. 얘를 음함수로 변형을 하면 어떻게 바뀌어? y를 넘길까? x-y 플러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지. 응. 자, 그럼 음함수 일반형 첫 번째. 오케이? 그럼 요거를 f에 변수가 x, y는 0이라고 쓸게. 어? 그럼 1번식은 이쪽이 양수냐 음수냐 fxy가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음수네. 그지? 그러면 요때는 f의 xy가 음수죠? 그죠? 요게 x-y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라는 뜻이야. 요거 변형하면 되잖아. 요거 요렇게 넘긴 거니까. 그지? 그럼 요렇게 되지? 그럼 실제로 f의 마이너스 1,2도 음수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 그러면 요 경계가 이게 0이었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음수잖아. 그럼 이쪽은 뭐겠어? 양수겠지. 그지? 경계가 0이니까 한쪽이 음수면 한쪽이 양수야. 맞아? 그러면 여기에 x-y 플러스 1은 양수고 fxy는 양수죠? 그죠? 요 영역은 그렇잖아. 요게 여기로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f의 1,0은 양수다 그랬어. 0은 양수다 그랬어. 그지? 근데 우리가 음함수를 처음에 얘는 뭐 한 거야? y를 1로 넘긴 거야. 근데 우리가 음함수를 어떻게 할 수도 있어? x하고 상수를 1로 넘길 수도 있지. 그지? 그러면 y-x-1이 되지. 그럼 요거랑 구호가 반대지. 이게 양수지. 요거 gxy라고 그러면 얘는 양수지. 그지? 그러면 g의 마이너스 1,1 양수지. 그럼 얘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지. 그지? gxy가 음수고 g의 1,0이 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함수꼴이 항상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함수를 정확하게 알면 얘가 양수인지 얘가 음수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지? 영역이. 그렇잖아. 내가 이렇게 생겼어. y는 fx라고 썼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fx를 아는 거지. 표준형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럼 내가 1번 영역을 써라 그러면 1번은 y는 fx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자, 2번은 y가 fx보다 작다고 쓸 수 있다고. 요거는 함수를 아는 거야. 그지? 요건 함수를 알 경우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걸 음함수로 표현했다고. f의 xy가 0이다 이렇게. 어? 그럼 1번은 큰 거야? fxy가 양수야? 아니죠. 몰라요. 왜? 음함수는 항상 두 가지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 없다고. 1번과 2번의 부호를 구분할 수 없어요. 어? 음함수의 부호를 알 수 없어. 그지? 우린 하지만 뭘 알 수 있어? 뭐는 알 수 있어?
뭐는 알 수 있어. 1번과 2번의 부호가 다르다는 건 알 수 있어. 그치? 이 경계에 의해서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고, 그죠?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거든. 그치? 그럼 여기에 있는 A라는 점, 여기에 B라는 점이 있다 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다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함수를 알면 굉장히 뭐, 이렇게 정보도 알고, 이렇게 써먹기도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제한적이라고 얘기했죠. 모든 함수를 표현하기엔 좀 제한적이다. 표준형을 쓰는 게, 그지? 여기서 얘기했었지, 그지? 이렇게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요때는 이제 우리가 1번, 2번의 경계를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쓰기보다는 일반형으로 쓰면 조금 더 편리하게 모든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음함수의 표현법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걸 찾아서 계산할 수 있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여기에 뭐 1,4가 있고, 여기에 뭐 5,1이 있다고 칠까? y는 mx 플러스 m 써있어요. 이 직선이 2점 사이를 지난다 이랬어. 지나기에 할 m의 조건 이렇게 물어봤다고. 응? 뭐 요런데. 자, 우리가 이제 뭐 요런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직선이라는 걸 해석을 할 때는 이 직선이 어떻게 움직이는 애인지,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직선이라는, 변수를 포함한 직선은 그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돼, 그지? 응?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그 변수라고 하는 게 영향을 주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직선에 영향을 주는 게 두 가지 요소가 뭐 있어? 기울기하고 또. y절편은 유명하다고 그랬고. 한 점이죠, 한 점. 그지? 그럼 변수에 의해서 움직일 때 두 개 다 움직이면 그게 직선이냐? 지나는 점도 움직이고 기울기도 움직이면 그건 직선이 아니야, 평면이지. 왜 기울기 막 변하고 지나는 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막 하면 그게 평면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쓸고 다니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그거는 평면이에요, 직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고정이 돼야 돼. 기울기가 고정돼 있고 지나는 점이 움직이면 얘가 평행 이동을 한다는 얘기고, 그지? 그리고 만약에 점이 고정돼 있고 기울기가 움직인다 그러면 회전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오케이? 그렇게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 고정, 한 점이 변하면 요건 평행 이동한다는 얘기고, 그죠? 기울기가 변하고 한 점이 고정되면 요거는 회전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승민이가 얘기한 것처럼 기울기 변해 안 변해? 변하지. 기울기 변하지. 자, y절편 봐봐. 변해 안 변해? 변하지. 그럼 기울기도 변하고 y절편도 변하다. y절편이 기준이라고 얘기했으면 기울기도 변하고 한 점도 변하면 이건 평면이지. 근데 얘는 직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럼 내가 잘못 봤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기울기는 내가 고정시킬 수 있어, 없어, 지금? 기울기는 죽어도 고정이 안 되죠? 그럼 내가 한 점을 고정시켜야지. 그래, 안 그래?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이라고 있어. 내가 이건, 기울기는 내가 고정을 시킬 수가 없어. 그치? 그럼 내가 한 점을 고정시켜야 되잖아, 한 점을 고정. 뭐하고 상관없이. 기울기와 상관없이. 그치? 기울기와 상관없이, 그럼 m에 무관하게. 그치? 그럼 m에 상관없이 한 점을 지난다. 그럼 이게 m에 대한 무슨 식이 돼? 그치? 항등식이 되지. 그치? m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잖아. m이 변해도 다른 애들은 안 변한다. 이거. 그치? 그럼 m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걸 뭐 해?
m으로 정리해야 되지. 이렇게, 그지? 그럼 얘가 변해도 이 식이 안 변하려면 이 앞에 게 얼마?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y는 1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그럼 얘는 한 점 어디를 반드시 지나? m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지 마이너스 1,1. 그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날 때보다는 커야 되고 이렇게 지날 때보다는 낮아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요때는 m이 0이지. 요때는 2,3이니까 2분의 3이네. 그지? 그러니까 m의 조건은 m은 0보다는 크고 2분의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요. 요건 직선을 해석해서 푸는 거야. 그지? 근데 우리가 아까 뭘 배웠지? 직선이 어디 있으면 된대? 직선이 어디 있으면 된대? 여기 있으면 된다네. 그지?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돼?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 얘가 경계지. 얘 경계고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이 이 경계에 의해서 갈리는 영역 위에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fxy가 0이라고. 그지? 어? 그럼 여기 f에 a가 f에 b가 있다고. 괜찮아?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fa 곱하기 fb가 부호는 각각은 모르지만 음수라는 사실은 안다 그랬어. 그지? 그럼 우리가 이런 형태로 바꾸면 아까 거 이런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라고 할 수 있지. 그지? 요점이 아까 1,4였나? 5,1이었고. 그지? 그럼 f의 1,4 곱하기 f의 5,1이 0보다 작다 할 수 있지. 그럼 여기다 1,4 집어넣어봐. m 마이너스 4 플러스 m 플러스 1 5m 마이너스 1 플러스 m 플러스 1 그지? 2m 마이너스 3하고 6m이 되네. 그지? 그러니까 m은 0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 나오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럴 때 쓰면 훨씬 더 편리하잖아. 그리고 저 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가 해석하기가 힘들어지거든. 그럴 때 이제 음함수에 의해서 영역을 분할하는 그런 성질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계산을 확 줄여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내가 영역을 이제 간단히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영역을 분할하는 어떤 애가 존재해. 그지? 그걸 표준형꼴로 돼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편하지만 그게 모든 형태의 영역을 분할하는 꼴을 설명하기는 좀 힘들더라. 그지? 그래서 그냥 그걸 일반적인 모든 걸 대표할 수 있는 일반형 형태로 표현한 게 이제 음함수꼴로 표현을 한 거고, 음함수꼴로 표현하면 단점이 하나 생기는데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 그리고 어떤 영역이 양수 영역인지 어떤 영역이 음수 영역인지는 알 수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그 영역이 갈렸기 때문에 두 영역을 곱하면 음수가 나온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거지. 그지? 계산하긴 편리하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이해할 때 그랬죠. 모든 함수나 모든 도형에서 표준형은 정보를 얻기에 가장 유익한 형태. 하지만 계산하기엔 좀 불편한 경험이 없지 않아 있다. 일반형이라고 하는 애는 이해하기는 좀 힘들지만 계산할 땐 좀 편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부등식의 영역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성질이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얘기예요. 오케이? 표준형은 정보를 얻을 때, 일반형은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할 때.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